안녕하세요, 열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따기까지 워홀 접수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4년도 1분기에 비자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일본은 워킹홀리데이 제출 서류가 많은 걸로 엄청 유명하죠. 하지만 한 개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도 제출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긴 해야 할 것도 많고, 신청할 때 쓰는 모든 서류 양식은 자기가 신청하는 곳에 영사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이신 분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분들은 주 부산 일본총 영사관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이신 분들은 제주 일본총 영사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사투리 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 조사표,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투본, 학력증명서, 잔고증명서,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 체크리스트, 해당자만 준비하는 게 병적증명서, 일본어 능력증명서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사전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비자에 들어가는 제 사진 여기 붙여주시면 되고요. 성명, 생년월일, 혼인 여부, 성별 이런 거 그냥 체크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한국어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로 다 기재를 한 다음에 뽑아서 여기에 사진만 붙였어요. 저 같은 경우. 다음은 이력서예요. 이력서는 일본어로 적으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알바 구할 때 쓰는 그 이력서를 양식에 맞춰서 일본어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일본어 한자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이핑해서 뽑았어요. 자, 세 번째는 조사표라는 건데요. 워킹홀리데이 가는 목적, 의도 같은 걸 묻는 서류예요. 예, 아니요만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서류인데요. 이게 잘못 기입하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바나나 워홀이라는 워홀 사이트가 있어요. 참고를 하면서 썼는데 이거는 사이트 보시면서 정답이라고 하나요?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만 하면 되는 조사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서랑 계획서인데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양식은 자유양식입니다. 일본어로 꼭 작성을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막 적어요. 막 적어놓고 파파고를 쓰시면 돼요. 파파고를 쓰지만 파파고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 체크를 했어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문법이 이상한 데가 없는지 싹 보면서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유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워드를 사용했고요. 워드에 이유서 가운데 딱 박아놓고 자기소개하고 워킹홀리데이 가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두 번째,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이유.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토토로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토토로를 좋아했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를 잘 풀어서 썼어요.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봐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그것만 쓰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이유. 고등학생 때 제가 일본어 독학을 하게 된 것을 쓰면서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지만 내가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급하게 관광지만 봤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일본을 느끼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고 뭐 언어를 교환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쓰시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야무지게 놀고 얼마나 일본에 돈을 많이 쓰고 올 것인지를 어필하면 좋다고 해요.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가 담기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경험이 한국에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냥 적당히 제가 왜 가야 하는지만 어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장 반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내용만 보면은 딱 한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유양식이다 보니까 이쁘게 꾸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에 잘 들어오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깔끔하게 사진 조금 넣고 너무 투머치하게 꾸미면 그게 또 감점이 될 수도 있대요. 그냥 적당히 꾸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계획서예요. 계획서 같은 경우는 1년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뭐 1월엔 뭐 할 거고 2월엔
버린 말고 너무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 솔직히 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대사관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3개월씩 나눠서 4개. 근데 저는 계절별로 나눠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최대한 빨리 그냥 나는 비자 받자마자 떠날 거야 라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3월에 출국하는 걸로 계획서를 적어봤습니다. 꼭 즐기고 싶은 거, 일본에서 꼭 하고 싶은 거를 썼어요. 일본의 사계절을 만끽하기, 알려지지 않은 로컬 식당 방문, 일본의 식재료로 요리 만들기, 일본의 테마파크를 방문하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직접 무슨 축제가 있고 어디가 뭐가 유명한지를 찾아서 그걸 썼어요. 저는 뭐 봄에는 삿포로를 갔다가 후쿠오카를 갔다가 오키나와를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현실성 있게 봐달라. 제가 진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토토로의 마을인 유후인 료칸에서 묵으며 온천을 즐긴다. 아까 이유서에서도 토토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진심이야 라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한 거죠. 저는 지도를 그려서 일본 지도를 그려서 내가 가고 싶은 테마파크가 이렇게 있어. 난 이거를 무조건 갈 거야. 마음을 담아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행사에서 지도가 너무 눈에 확 들어오고 이쁘다. 지도가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봐서는 딱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되고 계획서만은 한 장을 채우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넣은 거예요. 한 장은 무조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다음은 기본 증명서예요. 제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돼 있는 서류를 말하는 거죠. 행정복지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발급을 해서 그거를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너무 발급받기 쉽죠. 여기도 똑같이 행정복지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대학생이신데 휴학을 하고 나가는 거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쓰셔야 되겠죠. 잔고 증명서, 잔고 28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적금은 안 되고 잔고가 28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에 모바일로 잔고 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가져갔습니다. 290만 원이었나? 어쨌든 좀 간당간당하게 있었는데 합격했어요. 이게 뭐 합격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 자, 다음 여권 복사본입니다. 여권 크기에 정확히 맞춰야 된다고 들었어요. 간혹가다 그 복사한 걸 뭐 프린트를 하고 막 이러면은 작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이렇게 아예 복사를 해서 여권과 대봤을 때 똑같은 사이즈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된대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일본 입국할 때 그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언제부터 뽑을지가 나오는데 그 제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체크리스트인데요. 체크리스트는 제출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하는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고요. 저는 뽑아서 진짜 체크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뽑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무조건 뽑아서 모아서 가셔야 됩니다. 서류들만 모아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마지막에 딱 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대행사에. 해당자만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에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 요거는 JLPT 인정증 아니면은 뭐 일본어 학교의 수료 증서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안 냈습니다. 안 내도 합격할 수 있다. 이유서랑 뭐 계획서에 조금 힘이 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시는 게 좋겠죠. 제출을 안 해도 되지만 이력서 또는 이유서에서 일본어를 얼마나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독학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 들은 거랑 독학을 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에 제출할 서류 정리가 끝났어요. 12가지. 일주일 안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서류들이고요. 저는 실제로 이유서랑 계획서만 계속 구상하고 쓴 다음에 정리하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렸고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들고 가시면은 이제 대행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면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십니다. 날짜 같은 거 있죠. 날짜 같은 건 저는 하나도 안 적어갔어요. 왜냐면 제출 날짜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날짜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행사에서 다 적어주시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가시면 확인을 하고 5만 원 제출비를 내고 기다리면 돼요. 그 접수 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발표하는 날 직접 들어가셔서 서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딱 적어서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출국 가능하고요. 출국을 해서 비자를 시작한 후로 1년 동안 그 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무 간단하게 비자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서 쓰면 원트에 저처럼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모두 합격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집 구하는 편으로 돌아올게요. 4분기 파이팅! 안녕!